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몸은 어느 날 갑자기 망가지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아주 조용히 눈치 못 채게 천천히 신호를 보내다가 어느 순간 한꺼번에 터지는 겁니다. 제가 현장에서 만난 어르신들 중에 이런 말씀 많이 하세요. 어제까지만 해도 괜찮았는데 갑자기 힘이 쭉 빠졌다고, 갑자기 무릎이 말을 안 듣는다고, 갑자기 숨이 차고 어지럽다고. 그런데요, 가만히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어제는 사실 몇 년 전부터 시작된 어제인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그 시작이 되는 지점, 많은 분들이 아무 생각 없이 넘기고 있는 습관 이야기부터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가장 많이들 하고 계신 게 있습니다. 바로 움직임이 너무 적어지는 겁니다. 은퇴를 하고 나면 하루가 갑자기 조용해집니다. 출근도 없고 약속도 줄고 굳이 나갈 이유가 없어지죠. 그래서 이런 말이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집에 있는 게 제일 편해. 괜히 나가서 피곤해지느니 집에서 쉬는 게 낫지. 이 말 틀린 말 아닙니다. 문제는 쉬는 시간이 너무 길어질 때 생깁니다. 68살 김정호 어르신 이야기를 잠깐 해드릴게요. 이분도 은퇴하고 나서 집에 계신 시간이 점점 늘어났습니다. 처음에는 한두 달 쉬는 느낌이었는데 어느새 아침에 일어나서 소파에 앉아 있고 점심 먹고 TV 보고 저녁 먹고 그대로 잠드는 생활이 일상이 됐습니다. 운동은요? 밖에 나가면 무릎이 아플 것 같아서 안 했다고 하셨어요. 괜히 다칠까봐. 이게 굉장히 많은 분들이 하시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몸은 쓰지 않으면 아프지 않게 굳는 게 아니라 아프게 굳습니다. 근육은 움직이지 않으면 조용히 빠져나갑니다. 느낌도 없이 줄어듭니다. 그러다 어느 날 계단에서 힘이 안 들어가고 의자에서 일어날 때 손을 짚어야 하는 순간이 옵니다. 그때서야 나이가 들긴 들었구나 생각하시죠. 하지만 이건 나이의 문제가 아니라 습관의 문제입니다. 하루에 밖에 나가서 천천히 10분만 걸어도 몸은 다르게 반응합니다. 속도가 느려도 괜찮고 멀리 안 가도 됩니다. 중요한 건 매일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물어보세요. 무릎 아픈데도 걸어야 하나요? 정답부터 말씀드리면 아픈 걸 참으면서 걷는 건 아닙니다. 다만 안 아프게 쓸 수 있는 만큼은 계속 써야 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무릎이 보호되는 게 아니라 무릎을 지탱해주던 근육이 먼저 사라집니다. 그러면 통증은 더 빨리 옵니다. 그래서 운동은 치료가 아니라 예방이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크게 신경 쓰지 않는 습관이 있습니다. 바로 물을 너무 적게 마시는 겁니다. 이건 정말 많이 봤습니다. 어르신들 댁에 가면 하루 종일 물컵이 거의 그대로 있는 경우가 많아요. 왜 물 안 드세요? 하고 여쭤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화장실 자주 가게 돼서, 밤에 깨는 게 싫어서, 갈증이 없어서. 그런데 갈증은 몸이 보내는 늦은 신호입니다. 이미 수분이 부족해진 다음에 나오는 신호예요. 몸속 수분이 부족해지면 가장 먼저 영향을 받는 게 혈액입니다. 피가 조금씩 끈적해집니다. 그러면 혈압 관리도 어려워지고 어지럼증, 두통, 집중력, 저하가 같이 옵니다. 65살 이영자 어르신은 자주 어지럽다고 병원을 다니셨는데 검사상 큰 이상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루 물 섭취량을 물어보니 커피 2잔, 국물 조금, 이게 전부였어요. 물을 조금씩 나눠서 의식적으로 드시게 했더니 한 달도 안 돼서 어지럼증이 확 줄었습니다. 이런 경우 정말 많습니다. 물을 많이 마시라는 말이 아니라 조금씩, 자주, 의식적으로 마시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약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약을 드시는 분들 많으시죠? 고혈압 약, 당뇨약, 관절약, 위장약. 문제는 약을 먹고 있다는 사실에 안심해버리는 경우입니다. 약을 먹으니까 이제 괜찮겠지. 약이 있으니까 생활은 그대로 가도 되겠지. 하지만 약은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게 아니라 문제를 버티게 해주는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약이 몸을 대신 관리해 주지는 않습니다. 생활 습관이 그대로면 약의 종류와 약만 점점 늘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약을 끊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약을 드시되 내 몸 상태를 약에만 맡기지 말자는 겁니다. 조금 움직이고 조금 덜 먹고 조금 더 쉬는 것만으로도 약의 효과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세 가지만 봐도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다들 큰 결심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돈이 많이 드는 것도 아닙니다. 대단한 정보도 아닙니다. 다만 지금까지 아무 생각 없이 해오던 걸 조금만 다르게 하자는 이야기입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이런 생각 드셨을 수도 있습니다. 이 정도는 다 알고 있는 얘기 아닌가요? 맞습니다.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문제는 알고 있는데 안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안 해도 될 만큼 지금은 괜찮아 보인다는 겁니다. 그 괜찮음이 어디까지 괜찮은 건지는 아무도 알려주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괜찮아 보인다는 그 감각, 그게 제일 위험합니다. 사람 몸은 정말 성실합니다. 망가지기 전까지는 웬만하면 티를 안 냅니다. 참고 버티고 적응합니다.
그래서 아프기 전까지는 내가 괜찮은 줄 압니다. 그 다음으로 많은 분들이 놓치고 있는 습관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잠입니다. 잠을 그냥 눈 붙이는 시간으로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69살 박순자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이 들면 잠이 원래 없지. 밤에 두세 번 깨는 건 당연한 거야. 맞습니다. 젊을 때처럼 한 번에 깊게 자는 잠은 줄어듭니다. 하지만 문제는 자주 깨는 게 아니라 잠의 질이 완전히 무너질 때입니다. 잠이 얕아지면 몸은 회복을 못합니다. 낮에 아무리 쉬어도 피로가 쌓입니다. 그러면 움직이기 싫어지고 움직이지 않으니 근육이 빠지고 근육이 빠지니 또 잠이 더 안 옵니다. 이게 노년의 악순환입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수면제를 떠올립니다. 약 먹으면 자긴 자니까. 그런데 수면제는 잠을 만드는 게 아니라 의식을 잠깐 눌러두는 겁니다. 회복의 잠과는 다릅니다. 잠을 바꾸려면 낮부터 바꿔야 합니다. 햇빛을 조금 더 보고 낮에 몸을 조금이라도 쓰고 저녁에는 가만히 앉아서 스마트폰이나 TV를 오래 보지 않는 것. 아주 기본적인 이야기 같죠. 그런데 이 기본이 지켜지는 집이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다섯 번째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습니다. 바로 혼자 버티는 습관입니다. 이건 몸보다 마음을 먼저 무너뜨립니다. 은퇴하고 나면 사람을 만나는 일이 확 줄어듭니다. 괜히 연락하기도 그렇고 귀찮을까봐 연락 안 하게 되고 그렇게 혼자 있는 시간이 늘어납니다. 처음엔 편합니다. 아무 신경 안 써도 되니까요. 그런데 사람은 혼자 있는데 너무 익숙해지면 밖으로 나가는 게 두려워집니다. 67살 최명수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밖에 나가면 괜히 남 눈치 보이고 말 섞는 것도 힘들어졌다고요. 그런데 사람을 안 만나면 말하는 근육도 같이 줄어듭니다. 생각을 말로 꺼내는 힘이 약해집니다. 그러면 마음이 점점 안으로만 말립니다. 이 상태가 오래 가면 우울감이 몸 증상으로 나타납니다. 속이 불편하고 머리가 무겁고 아픈 데는 없는데 계속 컨디션이 안 좋습니다. 이럴 때 병원만 다니면 원인을 못 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람을 만나는 건 기분 전환이 아니라 건강관리입니다. 거창할 필요 없습니다. 매일이 아니어도 되고 한 달에 몇 번이어도 됩니다. 누군가랑 말을 주고받는 시간이 몸을 지탱해 줍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이런 생각 드셨을 겁니다. 이걸 다 바꾸긴 너무 많다. 그래서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전부 바꾸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딱 하나만 잡자는 겁니다. 하루에 10분 걷기든 물컵 하나 더 들기든 잠드는 시간을 30분만 앞당기든 전화 한 통을 먼저 걸어보는 거든 하나만 바꾸면 몸은 그 변화를 기억합니다. 그리고 몸이 먼저 반응합니다. 이게 젊을 때랑 다른 점입니다. 노년의 몸은 아주 작은 변화에도 생각보다 빨리 반응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지금 이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 아직 큰 병 없으신 분들, 아직 혼자 잘 다니시는 분들, 바로 그분들이 제일 중요합니다. 괜찮을 때 준비해야 합니다. 아프고 나서 고치려 하면 시간도 돈도 에너지도 훨씬 많이 듭니다. 지금 조금 귀찮은 선택이 앞으로의 10년을 지켜줍니다.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이 영상이 조금은 불편했을 수도 있습니다. 괜히 나 이야기 같아서. 그 불편함이 정상입니다. 몸이 보내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쯤에서 잠깐 숨 고르시고 지금 말씀드린 것 중에서 하나만 속으로 정해보세요. 이건 내가 바꿔볼 수 있겠다 싶은 거. 그 하나가 여러분의 생활을 조금씩 바꾸기 시작할 겁니다. 아까 하나만 정해보시라고 말씀드렸죠. 그 하나가 정해졌다면 이제부터는 그걸 어떻게 생활 속에 심을 건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결심은 잘하십니다. 오늘부터 걸어야지. 오늘부터 물 마셔야지. 오늘부터 일찍 자야지. 그런데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왜 생겼을까요? 의지가 약해서가 아닙니다. 방법이 잘못됐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결심으로 사는 게 아니라 환경으로 삽니다. 예를 들어 걷는 걸로 정하셨다면 운동복부터 떠올리시면 안 됩니다. 헬스장 등록도 필요 없습니다. 집문을 열고 어디까지 갈지만 정하면 됩니다. 편의점까지, 우체국까지, 동네 놀이터 한 바퀴. 목표는 땀 흘리는 게 아니라 문을 나서는 겁니다. 67살 김영수 어르신은 처음에 집 앞 분리수거장까지만 다녀오셨습니다. 왕복 5분도 안 걸렸어요. 그걸 일주일 하니까 몸이 조금 풀렸고 그 다음 주엔 아파트 단지를 한 바퀴, 그 다음엔 근처 공원 벤치까지 자연스럽게 늘어났습니다. 중요한 건 내가 해냈다는 기억입니다. 그 기억이 다음 행동을 만듭니다. 물 마시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에 몇 리터 이런 말 신경 쓰지 마세요. 물병 하나를 눈에 보이는 곳에 두는 것부터 시작입니다. TV 옆, 식탁 위, 침대 옆. 안 보이면 안 마십니다. 보이면 한 모금이라도 마십니다. 잠도 그렇습니다. 일찍 자야지 생각만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잠드는 시간을 바꾸는 게 아니라 불 끄는 시간을 바꿔야 합니다. TV를 끄고 조명을 하나 끄고 그 다음에 몸을 눕히는 순서. 이 순서를 매일 비슷하게 반복하면 몸이 먼저 알아차립니다. 아, 이제 쉴 시간이구나.
사람 만나는 것도 거창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동호회, 모임, 그런 거 부담되면 전화 한 통이면 충분합니다. 66살 이정희 어르신은 매주 수요일마다 딸에게 먼저 전화하는 걸로 약속을 정했습니다. 길게 안 합니다. 안부만 묻습니다. 그게 쌓이니까 하루의 중심이 생겼다고 하셨어요. 여기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들은 건강 정보를 외우라는 게 아닙니다. 생활의 방향을 조금만 조정하자는 겁니다. 지금까지 열심히 사느라 몸을 뒤로 미뤄뒀다면 이제는 몸을 기준으로 하루를 다시 짜는 시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나이에 뭘 더 바꿔? 그런데요, 이 나이이기 때문에 지금 바꿔야 합니다. 지금 바꾸면 효과가 보입니다. 지금 안 바꾸면 선택지가 줄어듭니다. 이건 겁주려는 말이 아닙니다. 현실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같은 나이인데 표정이 다른 분들이 계십니다. 움직임이 다르고 숨 쉬는 깊이가 다르고 눈빛이 다릅니다. 그 차이는 유전자보다 습관에서 더 많이 갈립니다.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이제 여러분 차례입니다. 지금 이 영상 아래 댓글로 딱 하나만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요즘 가장 불편한 게 뭔지요? 예를 들면 계단이 힘들어요. 자꾸 어지러워요. 잠을 자도 개운하지 않아요. 집에만 있게 돼요. 딱 하나면 충분합니다. 그러면 그 이야기들을 바탕으로 다음 영상에서는 가장 먼저 어디부터 손대야 할지, 어떤 순서로 바꾸면 좋은지 여러분 눈높이에 맞게 더 구체적으로 풀어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은 겁주는 채널이 아닙니다. 불안만 키우는 채널도 아닙니다. 지금보다 조금 덜 아프고 조금 덜 불안하고 조금 더 움직일 수 있는 생활을 만드는 게 목표입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 하루를 조금이라도 바꿔놓았다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그리고 이런 이야기들이 도움이 된다고 느끼셨다면 구독으로 다음 이야기를 놓치지 않으셔도 좋겠습니다.